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다른 방송에서 하지 않는지 하지 못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울산 지역 사회 이슈를 이슈타파에서 깊이 있고 넓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산매일신문의 김진영 이사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쪽팔리게 뒤떨어지는 울산의 의료계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일단 의료계 반응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울산대 의대의 울산 기여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예. 지난주에는 특히 울산시 의회에서 전국 시도 의회 모임에서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해가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역의 이슈 하나를 사정없이 타파해 보겠는데 오늘 어떤 문제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울산 시민들의 발 문제,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야죠. 네. 근데 이 문제를 다루면 참 광역시라고 하지만 터미널을 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예. 울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터미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방송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점잖은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오늘도 또 쪽팔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삼산이 허허 벌판이던 시절에 터미널이 들어섰고 지금은 울산 최요지가 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얘기 예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말이죠. 울산시의 고속터미널 운영을 맡고 있는 울산정류장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부터 적자가 커져서 터미널 운영사가 손을 뗀다는 얘기까지 지금 얘기가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 시의 고속버스 터미널은 3개가 있습니다. 예. 삼산동에 있는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과 언양에 있고, 언양에도 있고요. 그리고 방어진 그렇게 3군데가 있는데요. 삼산에 있는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의 경우에는 운영을 맡고 있는 쪽이 이제 주식회사 울산 정류장인데요. 네. 지난달 말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못해서 자칫하면은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다른 운영사가 참여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운영에서 손을 떼었는지 발을 빼었는지 터미널에서 황금알이 안 나온 모양이죠. 과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굉장히 수익 사업이 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서로 막 달라들었는데요. 그랬어요.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KTX 생기고 이러면서 공항도 적자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양 터미널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언양 터미널은 이미 시민들도 많이 알다시피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시버스 정류장을 운영한 지가 벌써 3년째나 됩니다. 방어진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도 알다시피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엄두를 못 내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울산의 시외버스나 고속터미널이 낙후시설로 방치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가요? 네, 터미널이 낙후된 시설로 방치된 것은 무엇보다도 운영을 맡고 있는 쪽 그리고 울산시 모두가 현상 유지 쪽으로 방치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울산시는 처음 터미널이 들었을 때와 달리 삼산이 도심의 중심이 되어버린 마당에 터미널 이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보니까 적자 폭도 커지고 이용 계획도 급강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터미널 운영사가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힌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되면서 승객이 급감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자, 뒷짐 찌고 있는 이제 울산시 비난하는 얘기는 또 뒤에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KTX 생기고 코로나 겹치고 승객이 이제 확 준 거죠. 이 부분은 좀 자료가 필요한데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고속버스 승객이 한 49,500여 명, 전년 같은 기간에 87,000명보다 한 38,0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되면? 한 40%가 넘지요. 그리고 같은 기간 시외버스 승객이 21만 7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무려 14만 명. 이건 몇 퍼센트? 38%. 그러니까 양쪽 다 한 40%죠. 남짓
줄었습니다. 예. 당연히 수익도 줄었는데요. 터미널 사업의 주 수익이 매표 수수료 수익이 같은 기간 4억 2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예.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울산 정류장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뭐 인원 감축, 구조조정 이런 걸 통해서 자구책을 강구했는데요. 예. 그래도 결국 적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역시 숫자로 보니까 퍼센트로 보니까 느낌이 확 이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느낌이 오는데 울산 터미널이 이 삼산에 들어서게 된 것이 20년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김 이사는 일선에서 취재를 했으니까 그 과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처음에 울산에 올 때는 시외버스 터미널은 우정동 가락병원 앞에 있었고 고속버스는 지금 그 식당 이름인데 터미널 식당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삼산으로 그때 오게 된 거죠?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옛날 구시가지하고 지금 저 태화로타리 인근 이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은 그 남구 신정동에 있었는데 2001년도 현재의 삼산동을 이전했습니다. 네.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그보다 앞서서 1999년도에 예. 중구 우정동에서 삼산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예. 터미널은 롯데그룹 계열인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백화점과 호텔을 함께 건립해서 예. 울산 정류장의 운영을 맡겨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네. 지난 1970년 10월 울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가 처음 개통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남구 신정동 그 지금 태화 로타리 앞입니다. 예. 그쪽에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이 건립됐고요. 예. 그때는 미류나무도 서 있고 네. 굉장히 운치가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랬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개장됐을 때 함께 이전하였다가 2001년 2월 7일 현재의 예.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예. 우리가 뭐 비슷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대충 그 시대를 기억하는데 미련남 생각은 안 나지만 고속버스 터미널의 사업권을 서로 가져가려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야단 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때 상황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네, 그때 롯데와 네.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붙은 대기업이 지금은 사라진 대우입니다. 예, 대우 김우정 회장이 명운을 걸고 달라들었는데요. 그때는 롯데와 대우가 울산에 본부를 차려놓고 거의 한 달 넘게 그런 정도나. 울산에서 유치전을 치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하주의 고향, 네. 그 신격호 회장의 고향이 울산이죠. 네. 그 명분 사업에서 롯데가 좀 앞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뭐 그때는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롯데가 결국 선정되었고요. 예. 당시에는 그 삼산이 허벌판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도심의 중심이 되리라는 생각도 못했고 못했지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질지 이런 건 장담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랬던 허벌판이 지금은 완전히 도심의 중심이 되고 금사라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지금도 수시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요. 뭐 이게 한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서고 났는데 한 10년 만에 예. 그쪽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산정벽해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울산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되죠. 예. 이거 좀 옮겨야 된다. 이 생각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이제 고속버스, 시외버스 승객 편의, 도심 교통난 해소 이런 명분으로 예. 울산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외곽 이전을 추진했는데요. 예. 지금은 그 이야기 자체가 쑥 들어가 들어갔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울산시가 과거에 수립한 도시교통 정비 계획에는 울산을 서부권 네. 그리고 북부권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강릉이나 경북 이쪽으로 가는 그 강원도나 경북 쪽으로 가는 터미널 예. 그리고 서부 경남 전라도 충청도로 가는 서부권 터미널 이 양쪽 터미널을 구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도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이것이 반드시 이전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걸림돌이 됐던 게 바로 대기업 특혜 시위입니다. 이 부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예. 중단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관련 공무원들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예. 하지만 도심 한가운데 버티고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은 네. 도시 발전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공감대는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시장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바뀌는 시장마다
이런 공약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특혜 시비를 염려해서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그거 한 가지뿐인가요? 잠깐 언급했는데요. 예. 현재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에는 롯데그룹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외곽지로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특혜 시비. 이야기는. 네. 예. 그러니까 이 막대한 시세 차익은 물론 대기업 특혜 시비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특히 민선 시대는 이 부분을 건드리기가 조금 예민합니다. 롯데가 이곳에 터미널을 건립할 당시만 해도 특혜 시비도 조금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터미널 부근의 상권, 예. 이건 울산 최대의 상권이 됐고 땅값도 그 부분이 울산에서는 최고 비싼 땅이 되어버려서 예. 터미널을 이전할 경우에는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 같은 울산시의 고민을 들기 위해서 최근에 울산시가 뭐 강동권 네. 그리고 역세권의 복합터미널 이런 부분들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태인들이 말이죠. 장사 타깃을 잡을 때 사람의 그 입을 노려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롯데는 먹는 과자로 돈을 번 기업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사업성을 최우선 하겠지요. 근데요, 지금 롯데가 KTX 역 앞에 짓는다는 복합 환승 터미널, 이거하고 지금 터미널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요? 역 앞에 짓는다는 그 복합 환승 터미널은 예.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터미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일반 시민들은 무슨 얘기지? 복합 터미널이 들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계획으로는 복합 환승 터미널의 경우에는 예. 울산의 대중교통이 거쳐가게 되는 통과 거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요? 예, 이 때문에 차라리 단순한 통과 정류장이 아니라 터미널 기능을 제대로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건 저도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속았네. 이왕에 그런 기능이라면 지금이라도 복합 환승센터를 터미널로 확장하고 이걸 통해서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구처럼 말이죠. 대전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은 겁니까? 무식해서 모른 겁니까? 이제 속은 게 아니고 예, 처음부터 울산의 복합 환승 터미널은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기능을 하는 쪽으로는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회차로도 있어야 되고 예. 매표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터미널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그렇죠. 이전을 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울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심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 지난 2012년에 발표한 울산시 도시교통정비계획, 그러니까 2031년까지의 교통 상황을 반영한 계획에는 예. 삼산동 시의 고속버스 터미널을 오늘 2021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해까지네요? 언양권 또는 북부권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터미널을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 소유주인 롯데그룹에 역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쑥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이제 KTX 옆 앞에 복합 터미널을 만들면서도 예. 복합 터미널을 실질적인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터미널 기능을 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김 이사 말씀을 들으면서 얼핏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특혜 시비를 공무원들이 그렇게 염려한다니까 그럼 그러지 말고 특혜 좀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이든 뭐든 번듯한 거 하나 우리가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방법은 안 되나요? 뭐 그런 방법 충분히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도시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대구도 그랬고 예. 대전도 그랬고 네. 뭐 여러 뭐 지금 알다시피 수원이라든지 큰 도시들의 복합 터미널이나 터미널 가보면 대부분이 대기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울산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겁을 낸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금 울산 대공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SK.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울산 대공원을 대기업이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기업이 그냥 지어줬을까요? 그냥 지어준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SK 어려울 때 우리가 한주주 사기 운동해서
도와줬으니까 보답한 거 아니에요?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예. 실제로 대기업이 대공원을 그냥 선뜻 내줬을까?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울산 대공원을 지어주는 대가라 이렇게 네. 꼭 뭐 연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 SK 공장 부지 옆에 여러 이제 좀 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용도 변경 예. 이런 걸 해가지고 공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상당한 부분의 어떤 기브앤테이크? 예, 기브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네. 그 지금 아산로를 열심히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또 아산로 달리다 보면 이 도로는 뭐 아산 이렇게 정주행. 뭐 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도로도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대기업이 기부를 했을까요?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 예, 그것도 역시. 그 부분과 네. 조금 연관된 것이 뭐냐면 예. 현대자동차 안에는 엄청난 규모의 그 폐도로 부지들, 맞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부지들이 시유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부분 네. 다 이제 예. 그렇게 기부 앤 테이크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그랬군요. 예, 그 이제 제가 뭐 이 코너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적나라하게 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예, 기업명을 밝히면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예, 결국은 그 시민들에게 뭔가를 주고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의 뭔가를 가져가고 예. 이렇게 하면서 공익적인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부분 네. 이 부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롯데가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갖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을 이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전하면 됩니다. 예. 이전하고 그 부분의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게 네.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부분에 맞는 어떤 시민들을 위한 시설 이런 걸 시민들이 울산시가 받아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면 예. 아무도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100%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네, 네. 이제 그 송철호 시장은 임기가 뭐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터미널 문제를 뭐 새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지 이거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들으나 마나 할 것 같은데 언양과 방어진 터미널 똑같은 상황이죠? 네, 뭐 사실은 언양이나 뭐 방어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은 운영사인 그 가현 산업개발이 예. 경영 악화로 손을 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2017년 11월에 문을 닫았는데요. 네. 그때 상당히 황당했거든요. 언양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언양 공영 주차장 부지에 임시 터미널을 만들고 1년만 사용한다 했거든요. 예. 그때 다 처음에는 3개월 이야기했다가 1년으로 늘어났다가 이제는 3년이 돼 버렸거든요. 예. 근데도 임시 터미널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울산시와 울주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요. 예. 뭐 지금 터미널 부지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나오다가 군에서는 이미 그 터미널 부지를 뭐 군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겠다 예.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울주군이 옛 언양 터미널을 편입해가지고 뭐 새롭게 뭐 터미널로 만든다 이런 건 사실은 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건너갔어요. 예. 방어지 터미널은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공식적인 어떤 버스 정류장이 아닙니다. 예. 하는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수입 사업을 위해서 조성한 정류장이거든요. 구태화 호텔 앞에 뭐 하나 만들듯이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정류장일 뿐이지 회차 장소 또는 버스 종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수익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이 시설을 개선해라, 네. 투자해라 이런 걸 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요. 예. 순수하게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울산시나 동구가 시설 개선 지원을 해줄 명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제 무엇보다도 울산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터미널 같은 인프라는 이제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를 타파해 보니까 울산 고속터미널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는 됐는데 머리는 또 많이 복잡하네요. 예. 자, 오늘 이슈 타파를 마무리하면서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을 잘 얘기해서 오늘 타파 잘했습니다. 네. 제대로 했는데 네. 뭐 오늘 얘기 주제 아니었지만 현대 얘기도 했고 SK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방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김진영 이사의 쓴소리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이슈타파를 하면서 예. 이 여러 가지 이제 울산의 지역의 이슈들을 같이 좀 진단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하면서 늘 느끼지만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후발 광역시였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들 이런 예. 것들이 많. 그리고 또 도시 인프라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오늘 다뤘던 문제는 울산의 관문 부분이거든요. 네. 울산의 관광도시, 문화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울산을 찾는 사람들이 처음 내리는 곳. 예. 이 부분에 어떤 좀 투자를 해야 되는가. 네. 이 부분은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한마디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울산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 예, 싶습니다. 예. 트램도 좋지만 관문 이 얼굴이 좋아야 돼요. 네. 예,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타타파 여기서 마치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지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